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비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어제 예고했던 것처럼 오늘은 그래, 내친 김에 한번 정부 회계장부 쓰는 방법까지 다가보도록 합시다. 예산 회계와 재무 회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워낙 우리가 재무 회계,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어제 봤었던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중에 복식부기, 그다음 발생주의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정부가 이렇게만 장부를 쓰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정부 장부는 사실 결산 보고서를 보셔야 되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편성에 들어가는 형식,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산 보고서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 보고서의 형식은 크게 세 가지 형태입니다. 일단 세입세출 결산, 이거 메인이에요. 세입세출 결산이 뭐에 대응하는 개념이냐면 세입세출 예산. 정부가 돈을 걷고 돈을 쓰기로 한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것과 결산을 맞춰봐야죠. 그래서 이 세입세출 결산이 뭘로 쓰이냐면 현금주의 단식부기로 쓰여요. 이게 본래 전통적인 회계장부를 쓰는 방식입니다. 정부 조직은 물론 여러 가지 복식부기 발생주의에서 설명하는 자산이나 부채 그리고 수익 비용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돈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이거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회계 방식을 씁니다. 그런데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었다면 국가재정법 개정이 되고 난 다음 이제 정부 부문도 약간 기업처럼 진짜 실질적인 성과를 파악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재무제표, 그래 우리가 이야기하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을 쓰는 거죠. 이게 바로 재무회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자, 재무제표의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복식부기의 방식 기억하시죠? 자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나에게 얼마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는지, 비용이 발생했는지 이거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산의 상태, 재정의 상태, 자산과 부채를 기록해서 재정의 상태를 보여주고요. 수익과 비용을 기록해서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 거기에 순자산 변동표까지. 결과적으로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과 같은 우리가 재무회계, 실제 발생주의, 복식부기,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성과 보고서가 있죠. 재정 사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성과 보고서. 아시겠지만 이미 예산안 제출할 때 성과 계획서를 제출하죠. 그리고 전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 보고서 역시 제출을 합니다. 이걸 통해 그러니까 결산 보고서의 양식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세입 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세 가지가 결산 보고서의 양식인데 이 중에서 워낙 국가재정법 개정되고 난 다음에 강조가 되는 영역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재무제표 이거니까요. 이거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렇게 재무제표의 구체적인 내용. 재정상태표를 작성하는 날짜 현재의 자산이 얼마냐, 부채가 얼마냐. 그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것처럼 지금 현재 정부 부문이 가지고 있는 재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 이게 재정 상태표고요. 현재의 자산과 빚, 부채, 그리고 재정 운영표,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사업의 원가, 재정 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 명세, 이걸 가지고요. 마치 기업의 손익계산서 쓰는 것처럼 수익이 얼마 발생했느냐, 비용이 얼마 발생했느냐, 이러면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느냐, 이거 확인할 수 있지? 그 다음, 이 재정 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를 빼주면 그게 순자산. 그래서 이거의 면동 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의 구성 항목이 순자산 변동표.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 자산, 부채, 수익, 비용, 그 다음 순자산 변동표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1번입니다. 2017년 국가직 7급이에요. 우리나라 국가, 여기서는 결산보고서라고 얘기하지 않고 재무제표만 물어봤어. 그러니까 결산보고서의 양식이 세 가지잖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입세출 결산, 다시 세입세출 결산, 그 다음 재무제표, 재무에 관련된 모든 표, 그 다음 결산 보고서 세 가지란 말이야. 맞죠? 자, 이 중에서 국가 결산 보고서에 이 재무제표가 포함되잖아요. 그 포함되는 재무제표에 대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국가 결산 보고서에 포함되어서 당연히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회계법에서 이러한 장부 같은 걸 기입하는 방법들을 씁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 변동표로 구성이 되고 재정 상태표는 그래 자산 분치 알려주는 게 재정 상태거든. 재정 상태표를 쓰는 그날 그때의 국가 자산이 얼마냐, 국가의 부채는 얼마냐. 이 재정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재정 상태표는 자산, 부채를, 재정 운영표는 수익, 비용을,
다 무슨 방식으로 쓰는 거냐면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쓰니까 이 방법을 써. 이 현금주의 단식부기를 써.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X. 그래서 1번의 정답. 틀린 선제는 3. 오케이. 자, 2번 갈게. 2022년 지방제 9급이에요. 정부 회계에 대한 설명. 국가회계는 디브레인을 통해서, 맞죠?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얘를 약간 비슷하게 변형한 이 보조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맞죠? 재무제표는 재무회계는 단식부기, 현금주의 방식이 아니라 발생주의, 복식부기. 예산회계가 아까 얘기했었던 우리 세입수출 결산이거든요. 얘는 현금주의, 단식부기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발생주의는 사건의 발생 시점을 통해서 장부를 기입하기 때문에 수익이 이미 발생을 했는데 아직 돈을 못 받았어. 현금주의로는 돈이 안 들어와요. 근데 수익이 미수가 되어도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자산입니다. 발생한 사건을 시점으로 발생주의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해야 되는 금액인데 아직 돈이 안 나갔어.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현금주의에서는 돈이 아직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은 거거든? 근데 이건 곧 지급할 거야. 그러면 지급을 하지 않은 거잖아. 이거는 부채 표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3번 맞는 선지. 4번 재무제표는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도 움직입니다. 대변도 움직입니다. 양쪽의 동일한 금액을 각각 항목에 따라서 이중 기입하는 복식부기의 방식 채택. 그러니까 복식부기의 차변 외운다고 자부, 순비수, 풀마마, 풀마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외우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부를 왜 이렇게 쓰는지, 왜 이런 장부를 써야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쓰면 뭐가 좋은지 이걸 보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2번 정답은 2번.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정부의 예산 회계와 재무 회계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번 문제는 2022년 지방제 9분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을 마무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은 예산 말고 딴 거 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안녕.